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프라 얘기를 좀 많이 오늘 하고 싶어요. 시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돈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할부 뭐 30 몇 개월 할부, 100개월 할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사람들이 돈을 적립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후원금 개념이 있거든요. 후원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에 뭐 할부 판매를 허접하다고 제 동료 화가가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열받고, 술 마시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그림 그리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다는 거는 후원 개념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동문예술거리, 그죠? 동문예술거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게 하고 후원하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저는 둘러보면서 이제 전북대학교 앞쪽에 그 화장품 샵이 있는 거리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지붕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게 있어요. 예쁘게 좀 이렇게 뭐라고 아무튼 아치형 흰색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이 있는데, 지금 저도 제가 익산 집으로 내려오게 된 게, 그 전에 광명시에 살았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월세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 달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다가 갑자기 몇 억을 땡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전부터 뭐 홍대 앞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익산시에 제가 이제 가서 익산시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할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히 남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익산에 살면서 어떻게 익산시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익산 KTX 역이 이렇게 좀 갈라지거든요. 전라선 이렇게 목포선인가 여수 가는 거하고 목포 가는 것도 갈라지고, 서대전 이런 데보다 오히려 더 좀 더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는 좀 더 괜찮은데, 게다가 거기가 이제 1차 산업 농업지대가 많고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익산역 근처 시장 근처에서, 거기가 북부시장인가 동부시장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요리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익산시에서 이제 알고서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해서 그 외국인들의 숙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했겠죠. 주인이 그 재계약을 하려니까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모델링 한 걸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버리고 그 리모델링 한 그 비용을 익산시에서 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면서 꿀꺽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살 수밖에 없는데 또 익산시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또 살려고 하면 또 안 팔고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익산 그 가정 무슨 여성 과장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화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면서 이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돈 벌어서 사서 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나왔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도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공간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두뇌는 공간에 가장 많은 지배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여기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공간이 다른 공간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구상해 봤어요. 일명 동문 하늘길이라는 건데, 전북대 근처에 있는 그 화장품 거리에 이렇게 아치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옆에 1, 2층 상가까지는 시각적으로 침해를 하지 않아요. 근데 3, 4층 정도는 가려지죠. 근데 그런 구조에다가, 예쁜 구조 위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어솔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로는 시의 소유거든요. 건물은 건물주가 있지만
전국의 도로는 원래 국가의 소유입니다. 국가나 시의 소유예요. 그래서 도로 위에 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상권은 우리가 어떤 건축비만 들이면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어떤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큰 돈 들여서 지금 건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솔길을 만드는데 진입로는 한옥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순환로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환로를 만드는데 물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동아줄 같은 그 밧줄로 울타리를 쫙 매어 그물처럼 만드는 거죠. 어린아이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해서 아무튼 그물로 만들어서 그 그물마다 비닐로 포장된 책들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따듯이 책을 딸 수 있는 거죠. 딸 수 있는데 그 책값은 전부 다 1,000원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기증을 받고 골라가지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한옥마을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쭉 순환로를 타고 울타리를 걷는데 쇼핑백에다가 책을 따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책 걸어놓으면 돼요. 그 열매처럼 마치 그 과일을 따듯이 책을 따는 겁니다. 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000원짜리 책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문하늘길의 별명을 짧게 줄여서 동동길, 동동 매달려 있다. 좀 길게 하면은 책동동 오솔길이에요. 책이 동동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동아줄, 책동동 오솔길. 그래서 그 길을 한옥마을에서 진입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한옥마을로 가게끔 순환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한옥마을에서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되지 않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도로를 만들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늘길이죠. 하늘길을 만들어버리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늘길은 이게 이제 임대료 문제 때문에 하늘길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했죠. 자, 건물주가 동의를 했을 때는 옥상 활용권을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옥상 활용권. 그럼 그 옥상에서는 호프집도 될 수 있고 카페도 될 수 있고, 그럼 그 하늘길에서 건물주가 동의한 옥상에만 계단이 그 다리를 놔주는 거죠. 건물주가 동의 안 하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전주시 소유의 길 위에가 그 하늘길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법적으로 뭐 조망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아무튼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건물주한테 하도 돼가지고 저는 건물주를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시골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을 떠나면서 이사를 한 3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사 다니는 게. 화실 이사만 10번 했고, 그러니까 도합 따지자면 저는요 이사를 한 50번 한 것 같습니다. 월세방 산 것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돈을 제 사유의 목적으로 안 쓰기로 했거든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건물이나 이걸 소유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재단 소유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튼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10분의 1에서 몇십 분의 1 가격으로 이게 그 인프라를 할 수 있다. 뭐 데모하는 사람 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한옥마을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건물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건물값은 올라가지만 도로값은 안 올라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윈윈이 될 수가 있죠. 건물주하고 이게 윈윈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산로에 가면은 사거리 광장 위에는 좀 넓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위쪽을.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솔길 위로도 걷는 사람이 있겠지만 비 오는 날은 그 밑으로 걷는 사람이 많겠죠. 한옥마을에서 그 밑으로 한 바퀴 돌면 비를 안 맞고 다시 한옥마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조망권 문제는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그물이나 이런 걸 하면은 햇빛이 들어오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등산로 막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거리 광장 위에는 동동주를 잔수를 파는 거죠. 한 잔에 1,000원. 좀 싼가. 아무튼 책도 1,000원, 막걸리 한 잔도 1,000원, 안주도 1,000원, 전부 1,000원 거리로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서 아주 비싼 거는 이제 뭐 10,000원짜리 가끔 있어야지.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막 컬러판
컬러 도판 들어가고 그랬는데 1,000원에 팔 수는 없고 1,000원, 5,000원, 10,000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5,000원짜리, 1,000원, 10,000원짜리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시설, 인프라 생각을 해봤고 이거를 이제 이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도 올라갈 텐데 전국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늘 동동길 이 어떤 모든 도로는 시나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인구를 더 유입을 하고 건물주는 건물값이 더 오르고 해서 서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구조로 한번 가보자. 제가 지도를 보고 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전주시 지도를 보고 왔는데 경기전 있고 한옥마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도로들이 좁고 차가 다니고 생각해보세요. 전주에 처음 온 사람이 한옥마을만 알고 처음 온 사람이 여기 예술의 거리까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떤 홍보를 듣고 왔다고 쳐도 못 찾아요. 동서남북도 몰라요. 처음 온 사람은 동서남북도 아주 뭐 이렇게 음식거리를 좋아하는 사람 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맛집이 있네. 근데 여기가 예술거리인지는 모르겠죠. 저 입구가 예술거리로 가는 입구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뭔가가 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동문사거리에는 그 동동죽 파는데 그 광장 중앙에는 첨탑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죠. 첨탑. 예를 들자면은 책으로 저 강목 저렇게 쌓여 있듯이 책으로 디자인된 어떤 우리가 돌탑이 아니라 책탑을 쌓는 거지. 책탑. 물론 진짜 책을 쌓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테이션으로 조형물로 이 아이디어를 제가 냈으니까 그 책 중에 하나는 제 책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테이션으로 좀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 사거리에는 하중을 아주 가벼운 그 폴리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우레탄 페인트로 하면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책탑이 있는 거예요. 책탑이 거의 한 50m, 뭐 10m, 20m 교회 탑처럼 책으로 이루어진 탑이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어린 왕자하고 여우가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멀리서도 보이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길로 유도를 하고 이 둥근 그 사거리에는 참 책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자는 거예요. 이렇게 책 등이 보이게 가끔 책이 이렇게 내용이 보이지만 주로 이제 책 등이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해서 저자들한테 기부금을 받는 거예요. 당신 책을 여기다 싸주겠다. 이게 돈이 있는 저자들한테만 얘기를 해서 1억씩 기부를 해라. 당신 책이 여기 우리 동문예술거리 이 책탑에 영원히 이렇게 전시가 된다. 단 1년에 1억이다. 그래서 지나면 지우고 이제 책 제목을 또 바꿔 이렇게 보장. 그래서 그 책탑으로 광고탑을 써. 또 책 광고 출판사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동동주 사가지고 잔술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아무튼 너무 지엽적으로 가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공간적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회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책과 관련된 이 거리만의 특성이 참 중요할 텐데 이렇게 뭐 1층은 주로 주점들이 많고 먹거리가 없는 곳에는 아무래도 그죠 사람이 이렇게 원초적인 기억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뭐 식색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원초적 기억이 각인이 되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게 이제 많아야 되는 것이죠.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상에는 1층에는 먹거리 이렇게 1층에는 먹거리 그다음에 한 2층 높이의 그 울타리에는 책 가끔 동동주 이런 식으로 책과 막걸리 이것이 완벽하게 그 병존하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층에 서점이 있다 그러면 뭐 요리책 전문점이 좀 들어간다거나
실은 제가 여기 이 거리에 오기 전에는 처음에 뭘 생각을 했냐면은 전주시가 돈이 있다면은 건물 몇 개를 사가지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좀 센터, 문화센터 방식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그거보다는 하늘길, 그 정도 돈이면은 하늘길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도 남겠다. 그 건물 하나 살 돈이면은. 이제 그렇게 결론 내렸고, 질문 좀 받을게요. 이제 제가 지금 이 다음에 뭐 무슨 얘기를 할지 계속 이제 공간적인 인프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인 지금 아이디어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지금 공돌이가 돼버려가지고 머리가 머리가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예. 아버님들 이제 뭐 시설적인 거 문제를 말고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뭐 모임이나 이런 기획 같은 거 아이디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이건 좀 제가 서점 차리면 한번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그 컨셉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지 여러 가지 뭐 책마다 로또 복권을 하나씩 꼽아놓는다든지 열매에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책을 땄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는 거야. 책 안에. 예. 그래서 그것을 뭐 전국에 홍보를 이 걸려 있는 책 중에서 10%가 10% 너무 많은가? 한 5% 정도의 상품권이 들어있다. 물론 상품권도 5,000원부터 50만 원까지 다양하게 해가지고 해서 조금 좀 그걸 사행성이라 그러나요? 뭔가 법적으로 안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 거기에서 내 1,000원짜리 책을 샀는데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들어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소수지만 그 사람의 SNS에다 홍보하는 건요 다수거든요. 거의 10만 명한테 홍보해 버려요. 그거 한 건으로. 아무튼 프로그램까지 아직 머리가 안 갔어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 끌어모을까 막 뭐 이런 생각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글쎄 콘서트 같은 걸 할 만한 공간이 뭐 이런 공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주가 동의를 그러니까 옥상을 써도 좋다. 내가 전주시가 내 옥상을 쓰도록 하겠다. 물론 좀 튼튼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옥상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허락을 맡은 건물이 마침 이렇게 한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연결해도 되겠냐라고 좀 물어본 다음에 좌석 같은 걸 배치하고 그 영화관, 그러니까 밤에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독립영화라든가 뭐 책과 관련된 영화도 괜찮고, 그래서 늘 그 동문거리에 가면은 그 옥상에서 약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영화를 볼 수 있다.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별을 보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 영화를 전주 영화제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질문 좀 다른 질문. 네. 네. 유튜브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전주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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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탑. 네. 그렇죠. 에펠탑처럼. 네네.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북타워가 있다. 책탑. 네. 하늘길. 네. 책동동 오솔길, 하늘 동동길, 뭐 동문 하늘길, 뭐 이런 식으로. 하늘 책길 해도 되고 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적으로 늘 예산을 따져요.
그림을 그릴 때 또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재료는 어느 정도 그림까지 나온다. 뭐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호소해서 7억을 땡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도 아닌데요. 1년에 재료비를 1억을 써요. 물감값만. 그 사람이 물감을 좀 두껍게 바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1억 이상 들어요, 1년에.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1년에 1억을 재료비를 쓰면은 생활비가 1년에 얼마 남냐면 한 1,500, 2,00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연봉 2,000인 거예요. 재료비 1억이 들어가 버려요. 재료비로.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걸 계속 유튜브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재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렇게 조그만 그림을 그릴 때는 안 들어가지만 미술관급, 박물관급 전시회를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면 정말 1년에 1억 정도는 써야 된다. 또 그래야지 이게 회자가 되고 또 팔리고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래서 그만큼 무슨 질문이 뭐였죠 근데 왜 재료비를 받지? 예산. 그러니까 하늘책 동동끼리 이름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전주시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가능하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관계자분 그래도 좀 공무원하고 제일 친하신 분인데 이게 가능하실 거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셨나요? 제가 이렇게 칠판이 있었으면 이렇게 그리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도로 위. 예. 사실은 몇 번 시도한 적이 있기는 한데 네네. 아무래도 이거는 문화정책과의 소관이 아니라 도로교통과의 그렇죠. 소관이다 보니까 아. 그쪽에서는 절대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허가를 안 해줘요. 네. 단순히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을 통제하고 이제 무언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도 거의 허가를 안 그러니까 해주는 저는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주지 말자는 컨셉이거든요. 네. 차량을 지나가게 하자. 그리고 인도가 좁잖아요. 인도하고 차도가 있는데 인도와 차도 사이 지금 경계선은 없죠. 그래서 막 주차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제 기둥들을 세우면은 인도와 차도가 저절로 구분이 되거든요. 아시죠? 전북대 앞에 가봐서 알잖아요. 거기 인도하고 차도를 차도 사이에다가 기둥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셉으로 밀어붙이면은 예산도 되고 좀 밀어붙여 주세요. 좀 이렇게 으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은 떼법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거 시차 앞에 가면 컨셉카 나오잖아요. 네네. 컨셉카.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컨셉카 그렇죠. 나오면 이게 다듬어지고 사용차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말씀이신 것 같고 책 거는 거 있잖아요. 책 거는 책을 열매처럼 따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든. 여기다가 책을 걸어놓고 이렇게 천정에다 해도 되죠. 여기다 걸어놓고 그런 모임을 당신이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따가시고 또 그 자리에 당신을 걸어놓고 이런 거는 길거리에서 해도 되고요. 약 몇 년 전에 이제 세계 책위회였어요. 2014년인가 그래요. 책위회 때 제가 이 기획을 인천시에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영종도에다가 이제 책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나무에다가 진짜 살아있는 가로수 나무에다가 이렇게 책을 매달아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을 매달아서 직접 볼 수도 있고 뭐 따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책열매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인천시에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고 또 빅북이라 그래가지고요 밑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고 기둥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동화책 같은 거를 높이를 한 3m 정도 해가지고 책을 보는 게 운동이야. 책장을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책장을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애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책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그 공원에 가면 책이 3m야 이게 높이가. 책장 하나 넘기는 게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동화책을 보는 큰
큰 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아시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빅북. 그러니까 아까 책탑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빅북을 여기다 설치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종도는 아예 그 공원에다가 그런 어떤 공원을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그게 돌아가면서 하기 공간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실 그 책공원을 기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오솔길에 그 그물에 걸려 있는 책, 그물책으로 이렇게 한번 약간 변형을 해봤을 뿐입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몇 년간 고민을 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네. 성공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별도서관. 별도서관 같은 경우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네. 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책장으로 가는 데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단어가 있고 컨셉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컨셉으로 브랜딩이 가능해야 되고 어디가 사람이 모이려면은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북이라든가 책탑 컨셉,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제가 시각적으로 다른 데 없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야지 여기가 유명해진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강의 7시 됐네요. 지금 예술이 미래에 컨셉을 잡아주시죠. 네네, 컨셉. 고용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